안녕하세요. 경제와 춤을 박종현 박사입니다.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경제와 춤을! 자,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 평소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내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? 자,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지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은행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? 그렇죠. 예금자에게 돈을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다시 돈을 또 빌려주는, 즉 이 자금을 융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은행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익, 즉 이 예대 마진을 수익으로 취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예대 마진이라는 말 말고 은행 하면 뭐 조금 어려운 용어로 순이자 마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영어로는 Net Interest Margin 이래갖고 NIM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 예대 마진 외에도 은행의 전체 이 운용 수익에서 조달한 비용을 뺀 것들을 운용 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. 즉 은행이 얼마만큼이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은행의 이 순이자 마진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쭉 이렇게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는 다소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최근 들어서 은행의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대출 금리가 결정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가감 조정 금리를 조금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코픽스 금리이거든요.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 Cost of Funds Index를 줄인 말이 코픽스인데요. 은행연합회가 국내의 8개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자금 조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코픽스를 산출할 때 이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그런 상품군들이 정해져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상호부금, 주택부금, 양도성 예금 증서, 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, 표시 어음 매출, 금융채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상품들에서 조달된 자금의 어떻게 보면 가중평균된 금리가 바로 이 코픽스 금리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코픽스 금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매월 말에 이 조달 자금 잔액을 가중평균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요. 또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습니다. 자, 이 잔액 기준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. 현재 각 은행별로 코픽스 기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얼마인지 화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금리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좀 유리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즉 금리 하락기에는 이 신규 취급 기준의 코픽스 금리가 보다 좀 낮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신규 취급액 금리는 먼저 올라가고 잔액 기준 금리는 좀 뒤이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잔액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여러분 유리하시다라는 거 하나의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가상금리가 산정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가상금리를 은행이 산정을 할 때 크게 한 7가지 정도를 감안을 합니다. 보시면은 뭐 신용 프리미엄, 뭐 리스크 프리미엄, 유동성 프리미엄, 자본 비용, 업무 원가, 법적 비용,
목표 이익률,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설정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아무래도 대출자의 뭐 신용 등급이라던가 담보 종류, 대출 만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감 조정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? 여러분 아마 대출 받으셨을 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희 은행으로 뭐 급여 통장 이체하시면 금리 할인해 드립니다. 뭐 저희 계열사에 신용카드 쓰시면 역시 또 할인해 드립니다.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즉 은행과 관련된 이 부수 거래를 하게 되면 조금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부수 거래 감면 금리가 있고요. 그리고 은행 영업 지점에 따라서 뭐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때 조금 더 프로모션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, 또 뭐 영업 점장이 재량으로 해서 뭐 우수 고객에는 금리 할인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봤고요. 앞으로 이 대출금리의 산정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뭐 잊으신 거 없나요? 네,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경제와 추물의 박종현 박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